여러분과 함께 한국어 교사되기 브라운의 글말의 특징과 말하기 활동 유형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운은 글말의 특징을 이렇게 쭉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말과 글을 한번 차이를 보도록 합시다. 글이라는 것은 내 손을 떠나고 나면은 이것이 영원히 영속적으로 누군가가 읽겠지요. 그래서 글말은 수정이 안 됩니다. 내가 쓰고 나서 내 손을 떠나고 나면 수정이 안 되겠죠. 그리고 영원히 영속적으로 누군가는 읽겠지요. 그래서 수정이 안 되고 영속적으로 누군가 읽기 때문에 독자를 의식하고 써야 된다. 이것이 글말의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전략적인 시간 활용이다. 이 말은 말이라는 것은 그 속도를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그냥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글이라는 것은 언제건 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하건 또는 읽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시간 활용을 해서 읽을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글말의 특징입니다. 전략적이고 시간 활용이다라는 말은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시간에 구애 없이 읽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글말의 특징인 전략적인 시간 활용이다. 세 번째, 여기 독자의식이라는 말과 독자예측이 같은 것 같은데요. 내가 글을 쓸 때는 글이 어떤 내용일지 장르에 따라서 독자를 의식하고 예측하면서 써야 되는 것이 글이 되겠죠. 그래서 글말의 특징은 독자 예측과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내용, 형식, 장르에 따라서 그 장르에 따른 수사적 어떤 꾸밈, 어떤 틀을 갖다가 따라야 되겠죠. 자, 네 번째, 글이라는 것은 말과 달리 정확하게 철자법이 써야 되겠죠. 정확하게 글이 철자가 정확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바로 글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표현 방법과 다양한 어휘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글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글말의 특징은 다양한 어휘와 다양한 문법을, 다양한 표현을,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글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브라운의 글말의 특징하면 그냥 글이기 때문에 외우기 전에 말과 글의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글은 수정이 안 돼. 그리고 내가 썼기 때문에 누군가가 읽을 거야. 그 독자를 대상으로 내가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글의 장르에 따라 어떤 형식을 따라야 될 거야. 다양한 수사적 형식을 내가 존중해야 되겠지. 글의 형식을 따라야 될 거야. 그리고 내 손을 떠나면 끝까지 독자는 필요할 때마다 읽을 수 있어. 또한 철자법이 정확해야 되겠죠. 글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글말의 특징 브라운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6개 이렇게 외우기 전에 그냥 글과 말의 틀린 점을 생각을 해보고 6가지를 대입해보면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말하기 활동 유형이에요. 브라운이 글말의 특징과 말하기 활동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일단 말하기 활동 유형을 보면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방형이에요. 모방형이라는 것은 언어의 어떤 일부 특정 형태를 갖다가 집중해서, 그러니까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훈련한다는 것이죠. 외운다는 것이죠.
통제된 활동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요소에 주의를 집중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 모방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방형 하면 언어의 일부 특정 형태를 뭐 한다?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기계적 훈련과 통제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모방형이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말하기 형태가 되겠죠. 두 번째, 집중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모방형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간 언어의 어떤 음성적이라든가 문법적 측면을 연습하는 활동은 무엇이든지 이 집중형에 속하는데요. 이 집중형은 짝 활동을 통해서 일정한 언어 형태를 되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형 하면 여러분이 짝 활동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언어의 문법적, 음성적 특징, 언어의 문법적, 음성적 특징, 짝 활동 이 단어가 나오면 집중형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반응형이 되겠습니다. 반응형이라는 것은 질문에 대한 짧은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보 교류라든가 사교적 대화로 더 이상 발전되지는 않죠. 짧은 대화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반응형이다. 더 이상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이것이 반응형. 짧은 질문에 대한 답변. 반응형. 네 번째, 정보 교류적 대화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서로가 하는 대화가 되겠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특정 정보를 전달하거나 또는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보 교류적 대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응형이라는 것은 어떤 질문을 통해서 짧게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은 좀 더 확장된 그러한 대화, 말하기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의미 협상적인 성격이 강하겠습니다. 정보 교류적 대화라는 것은 의미 협상적, 의미를 갖다가 얻기 위한, 정보를 갖다가 얻기 위한 그러한 말하기 활동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교적 대화예요. 이것은 어떤 정보 교환보다는 그냥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습자들 사이에서 말할 때 대화자 사이에서는 관계라든지 격이 없니? 그러니까는 격 없이 비속어도 쓸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교적 대화다. 사교적 대화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말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라든가 정해진 것이 없고 다양한 속어도 쓸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빈정어도 쓸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여튼간 언어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층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어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사교적 대화다. 여섯 번째, 확장형. 이 확장형에서는요, 제가 독백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그러니까 확장형 하면 독백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이것은 중급에서 고급 수준의 학생들이 결과 보고를 한다든지 또는 요약 정리라든지 짧은 연설 등 혼자서 길게 말하도록 요구됩니다. 그래서 독백이라고 되어 있죠. 벌써 세 번째 동그라미가 되네요. 그래서 독백, 혼자서 하는 독백이다 말하도록 요구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확장형은요, 계획적일 수도 있고 또는 즉흥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브라운의 말하기 활동 유형은 이렇게 6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수업에서 활용하는 교실 활동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 브라운의 말하기 유형이에요. 자, 1번 집중형. 여러분은 집중형 하면은 언어의 어떤 문법적, 음성적 특징을 짝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집중형이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집중형은 문법이나 발음의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자기 주도적 활동이다. 두 번째, 확장형. 확장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독백이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확장형은 구어체를 사용하여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위한 말하기 활동.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뭐였죠? 사교적 대화였지요. 자, 세 번째, 반응형. 반응형은 특정 정보를 전달하거나 특정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정보 교류적 대화였죠. 반응형이라는 것은 간단한 짧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었지요. 네 번째, 모방형은 고급 단계에서 결과 보거나 연설, 고급 단계에서 결과 보거나 연설하면은 확장형 독백이었죠. 모방형이라는 것은 언어의 어떤 특정한 요소에 집중하도록 기계적 훈련이라든가 통제된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모방형이다라고 그랬었죠. 제가 수업 PPT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리한 것, 그리고 제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했던 것을 올리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한테 시야에서 조금 복잡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실질적이잖아요. 제가 이제 공부법 공유한다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었구나 라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한국어 교사 되기 공부법 브라운의 글말의 특징과 말하기 활동 유형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제가 월요일하고 수요일마다 올리거든요. 들어보시고 도움이 된다 하면은 잘했나고 엄지척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